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시죠? 나는 집이나 가게를 직접 꾸며보고 싶다, 아니면 현재 인테리어 현장직인데 도면도 그리는 만능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현장을 실측하고 구적도를 그리는 겁니다. 구적도는 면적을 구하기 위한 실측 도면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평면도, 인면도 등 디테일한 작업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구적도를 생초보도 그릴 수 있는 그런 꿀팁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도면 그리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요즘에는 벽체부터 가구, 가전제품까지 한 번에 쉽게 마우스 드래그로 도면에 옮기기만 하면 되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일반인분들이 직접 도면을 그리는 경우는 평생 한두 번 있을까 말까겠지만,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수없이 도면을 그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실제 인테리어 사무소에서 쓰고 있는 오토캐드로 배우는 게 좋겠죠. 캐드는 보는 것만 해도 어려워 보이고 거부감이 든다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쉬운 속성 강조하니까 이 강좌 한 편이면 구속도는 눈 감고도 그릴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오토캐드, 버전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캐드 리스 파일, 현장 치수가 있는 실측지, 현장 사진, 이렇게 4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캐드 리습이란 게 뭐냐면 여러가지 캐드 명령을 한 번의 입력으로 동작할 수 있게 해주는 언어입니다. 제가 첨부한 파일을 받으시면 캐드만 설치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다운받은 파일을 압축을 푸시면 폴더 3개가 나옵니다. 엠로드 폴더에는 이렇게 리스 파일들이 있고요. 블록 폴더에는 캐드 소스, 각종 블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제 폴더에 실측지, 현장 사진, 예제 도면이 있습니다. 저는 캐드 2023 한글판 버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압축 해제한 폴더 안에 예제 도면을 드래그해서 옮기시면 도면이 로드가 됩니다. 이 강좌는 속성 강좌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메뉴를 하나하나 알려드리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선을 클릭하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지만, 캐드는 모든 작업을 단축키로 할 수 있거든요. 라인을 그리고 싶으시면 L 스페이스, 스페이스가 엔터와 동일한 기능이에요. 첫 번째 지점 찍고 그리고 이동시키기, M 스페이스, 이제 객체를 선택해야 돼요. 선택하고 다시 스페이스 하고 기준점을 잡아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모든 명령어를 단축키로 사용합니다. 지금 커서를 보시면 십자가 교차점에 작은 네모가 보이실 거예요. 이 네모에 객체가 들어와야지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거든요.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 네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명령어는 OP, 옵션, 스페이스 누르시면 선택이라는 탭이 있어요. 선택 탭에서 확인란 크기, 이걸 너무 크게 하면 객체가 여러 개가 선택될 거고, 너무 작으면 선택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자기가 사용하기 좋은 크기로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인 누르시고, 전 이 정도 사이즈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단축키가 몇 가지 있는데요. 지금 화면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F8 직교 모드라는 건데요. 이게 F8번을 누르면 켜졌다가 다시 누르면 꺼지고, 사용하는 이유가 선을 그리실 때 이렇게 직교 모드가 꺼져 있으면 각도를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F8을 누르시면 이제 90도 각도로만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보통 도면은 거의 90도로 그리기 때문에 직교 모드를 항상 켜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객체 스냅이라고 있습니다. F3번이고요. 객체 스냅은 어떨 때 쓰는 거냐 하면 윗변이 천인 삼각형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아무리 확대를 해도 정확하게 이 꼭지점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게 객체 스냅이에요. F3번 누르시면 이렇게 끝점이 잡히게 돼요. 그러면 클릭하고 끝점 클릭하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객체 스냅이고요. 그리고 객체 스냅에 오른쪽 클릭하고 객체 스냅 설정을 들어갑니다. 이렇게 체크가 안 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모두 선택하겠습니다. 모두 선택, 확인. 그리고 옆에 보시면 객체 스냅 추적이 있어요. F11번입니다. 추적의 용도는
이 상태에서 이제 왼쪽 높이와 똑같은 선을 그어주고 싶을 때 이렇게 초록색 점선이 생기면서 동일한 높이로 추적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하면 똑같은 높이의 선이 그어지는 거죠. 객체 스냅과 추적은 켜놓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알아두시면 좋은 게 우측 하단에 보시면 그리드 모드라고 있어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모논종이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리드 모드를 끄면 모논종이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스냅 모드가 있어요. 스냅 모드를 키시면 칸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보통은 쓰실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능을 꺼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 파일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appload 스페이스 해주시고요. 압축을 푸셨으면 이 폴더를 복사를 해줍니다. 복사하기, 그리고 캐드가 설치된 곳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오토캐드, 그리고 붙여넣기,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목차를 누르시고 추가, 캐드 폴더죠. 펜로드 클릭하시고 전체 선택, 열기, 닫기, 닫기. 이렇게 하시면 리습이 설치가 다 된 거예요. 여기에 리습 명령어가 있는데 도면을 그리면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그러면 도면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예제 폴더에 보시면 실측지를 보시고 어떻게 도면을 그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미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 실측지가 세로로 길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도면은 긴 쪽을 가로로 놓고 그립니다. 전 입구를 왼쪽을 두고 그릴 생각이고요. 우선은 현장 사진이랑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입구가 있고 이 픽스 유리예요. 라인에 이렇게 짝대기가 있는 게 픽스 유리라는 표시거든요. 이쪽도 픽스 유리고, 실측지 상으로 보면 이쪽은 벽면입니다. 여기 창문이 한 개 있고요. 분전함이 있고 기둥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쪽이 픽스 유리, 문이 있고 이쪽 라인이네요. 여기 창문이 있고 외부입니다. 이렇게 긴 형태이기 때문에 이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정면에 문이 있고 바로 뒤편에는 창문이 있고, 그러면 이 전체 공간을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칸을 나눠서 매장을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방향이 이쪽이고 여기 기둥 3개, 1개, 2개, 여기 뒤에 1개 더 있겠죠. 창문 기준 오른쪽 픽스 유리죠. 그럼 여기 기둥 치수를 여기서 여기까지 잰 게 420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측은 이 기둥과 이 기둥 사이와 또 이 기둥과 이 기둥 사이와 이렇게 안쪽에 있는 치수를 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측지에 있는 숫자는 전부 기둥과 기둥 사이 다 내경이죠. 이 점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치수를 재는 시작점을 정해놓고 실측하듯이 도면 또한 시작점 기준을 잡고 작업을 합니다. 저는 왼쪽 하단 기둥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 실측지가 뭐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하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사람이 재는 거고 공간 크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치수대로 라인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입력을 해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안 만나는 경우가 생겨요. 명령어 중에 X라인이라고 있어요. XL 스페이스 기준점 찍으시면 이렇게 무한의 선이 그어지거든요. 요걸 이용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또 X라인 교차점, 근처점 위로 가로, 세로 기준이 생겼죠. 도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치수가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캐드도 동일하고요.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게 옵셋이라는 거예요. 옵셋, 간격 띄우기. 단축키는 O고요. 사용 방법은 O, 옵셋, 스페이스, 간격 띄울 거리,
395죠. 395 스페이스 간격 띄우기 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위, 아래 선택할 수 있는데 위로 해야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간격 띄우기 할 객체 선택을 계속하게 되면 동일한 치수로 계속 올라가게 돼요. 다른 치수를 입력하실 때는 ESC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단 치수 480, 기둥과 하부 라인, 좌측 라인이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선이 겹쳐 있으니까 좀 헷갈리죠. 이걸 정리해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필렛, 목깎기라고 하거든요. 단축키 F 스페이스 하시면 첫 번째 객체, 두 번째 객체 선택하면 이렇게 모가 깎여요. 선이 합쳐지는 효과가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캐드 명령어는 스페이스를 다시 누르면 이전에 사용했던 명령어가 반복이 됩니다. 이쪽도 필렛을 해줘야 되겠죠. 다시 그대로 그냥 스페이스, 저는 왼쪽 하단 기둥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겠습니다. 2860 X라인 옵셋 2860. 그리고 선을 삭제하는 건 E 누르시면 이레이즈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그냥 선택 후 딜리트 키를 사용합니다. 문 사이즈가 1120입니다. 다시 옵셋 1120 올려주고, 그 다음 치수 2860, 그리고 이쪽 기둥 치수는 안 나와 있죠. 그러면 전체 치수를 넣어주면 돼요. 7630입니다. 이 치수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가장 긴 치수겠죠. 그러면 XL 하나 해주시고 옵셋 7630 집어주시고, 기둥 하부에 치수가 없어요. 또 이게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는 게, 현장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기둥은 몇 센치의 차이가 있겠지만 같은 라인 선상에 있어요. 당연히 골조에 콘크리트를 입히고 두께가 몇 센치씩 차이 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같은 라인 선상에 있다는 전제하에 치수가 애매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기둥을 따라가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쪽 하부 기둥 같은 라인이 있죠. X라인 기둥이 나왔죠. 다음 치수가 8115 옵셋 8115 여기죠. 기준. 그 다음 608 옵셋 608, 그리고 옵셋 8086, 그 다음 옵셋 밑에 치수죠. 504, 여기까지 하시고 필렛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F 이쪽 기둥 치수가 안 나네요. 403 옵셋 403 필렛 이쪽 기둥도 빠졌죠. 420 필렛 만약에 필렛을 이렇게 교차된 곳에도 하시면 이렇게 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선이 이렇게 한 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주면 나머지 선은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선을 그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이럴 때 쓰는 명령어가 트림입니다. 트림 TR 단축키 TR 자르기 TR 스페이스, 이렇게 한 개씩 자를 수도 있고 시작점과
끝점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요 라인 선상에 있는 부분은 다 삭제가 돼요. 그러니까 필렛을 사용할 부분과 삭제할 부분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쪽 문 부분은 비워둘 거예요. tr 삭제, 요 라인도 지워줄게요. x라인 옵셋 6750 클릭, 그 다음 504 필렛 창문 위치도 이렇게 입구처럼 공간을 잘라내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둥에서 2450이에요. 2450 2450에서 가로 1800에 높이가 1200인 창문이에요. 그럼 1800 옵셋 1800 tr 삭제. 트림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트림은 이렇게 마주치는 부분 안에서만 삭제가 돼요. 분명히 선은 하나지만 tr 하시면 이렇게 마주치는 부분에서 끊기거든요. 예, 요 차이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8185 옵셋 8185 클릭하시고 왼쪽 기둥 526 옵셋 526 왼쪽이죠. 그리고 높이 480 필렛 tr. 자, 이렇게 4경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다 따라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치수에 맞게 다 잘 그려졌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치수 재는 명령어는 dim 스페이스 시작점 끝점 이렇게 하시면 치수가 나오죠. 보통 왼쪽은 키보드, 오른쪽은 마우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dim은 키보드 간격이 멀어서 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치수 같은 거는 편하게 할 수 있게 리습으로 간편하게 작업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치수선이죠. dd dim이랑 같은 효과죠. 여기서 확인할 건 가장 긴 치수예요. 이미 어차피 내부의 작은 치수는 저희가 실측지를 보고 따라 했기 때문에 잘못 입력하지 않은 이상 틀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긴 치수를 봐야 돼요. 7630이죠 7630. 여기 기둥과 기둥 사이 6707 6730입니다 23mm 차이는 이 정도는 아주 정확하게 실측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길이 17806 17806 13mm 차이죠. 매장이 신축이고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측하기 어려운 매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정확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실측하실 때 작은 치수 따라서 치수를 적으면서 가시면 되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기둥과 기둥 사이 긴 치수 반드시 길게도 한 번씩 재보셔야지 치수가 조금 달라지더라도 맞춰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치수는 지우시고 이렇게 기본적인 뼈대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내경을 표현한 선을 이렇게 도면으로 완성을 시켜야 돼요. 여기서 이 도면에 있는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앞으로 모든 구족도를 이 폼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실측지를 보시면 180도로 열리는 문이죠. 180도로 열리는 문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리가 프레임에 따라 나눠져 있는 픽스 유리 부분은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프레임, 유리, 전체 프레임, 기둥, 그리고 여다지창. 여다지창은 이렇게 좌우로 밀어서 여는 문이죠. 지금 도면 기호에 대해서 잘 모르셔도 보면 이게 창문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문이 이렇게 열리게 그림을 보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게 문이고 누가 봐도 이게 창문이죠. 그리고 CAD로 보시기에는 이렇게 초록색, 하늘색 나눠져 있지만 실제로 도면을 종이에 출력하게 되면 전부 까만색 선이에요. 그럼 뭘 보고 이게 벽체인지 옹벽인지 아니면 석고로 만든 가벽인지 알 수 있냐, 그런 걸 표현해 주는 걸 해치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해치라고 나오는데 사진을 보시면 콘크리트 옹벽이죠. 콘크리트 옹벽은 이 까만색 해치입니다. 그리고 전체 매장에 저희가 칸을 나눠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가벽이라고 하죠. 석고 벽체는 CAD상에서 초록색 라인에 빗금친 해치예요. 이것도 해치 문이거든요. 그러면 도면을 출력했을 때 이 해치를 보고 아는 거예요. 이거는 가벽이구나, 이건 옹벽이구나, 선만 봐도 이게 픽스 유리창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저희끼리. 그러면 이 예제 도면 파일만 있으면 어떤 매장이든지 실측해 오셔가지고 이렇게 내경을 그리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복사해서 붙이는 느낌으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가까워야 되겠죠. 객체를 옮기는 명령어는 M입니다. move, M, move, 스페이스, 전체 선택, 그 다음에 또 스페이스를 눌러줘요. 그러면 기준을 어디 잡고 움직일 것인가, 그 기준점이거든요. 이건 만약에 여기다가 클릭을 하면 지금 직교가 켜져 있죠. F8 끄시고 이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가까이 붙이겠습니다. 자, 지금 CAD에서 보시면 초록색도 있고 하늘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죠. 이게 단순히 구분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걸 프린트 했을 때 선의 굵기나 이런 게 다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린트하면 CAD에서 보는 느낌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각 회사마다 정해놓은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다 달라요. 초록색 라인 누르시면 상단에 특성이 있어요. 이게 선의 특성인 거예요. 색상에 도면 층별, 선 굵기, 선 종류, 타입이 다 있거든요. 도면층 특성도 있고요. K2.wall 이렇게 저희는 정해놓고 쓰는 거예요. 이걸 쓰는 이유도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게 선마다 해치마다 속성이 있어요. 이 속성을 복사하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MA 속성 복사, MA 스페이스, 원본 객체 우린 픽스 유리 해줄 거니까 클릭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흰색 라인이었던 게 이렇게 바뀌는 거죠. 도면층과 속성이 복사가 되는 거죠. 자, 우리는 프레임 두께를 100으로 잡았습니다. 실제 프레임이 더 얇을 수도 있고 더 굵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큰 의미는 없고 정확한 치수를 원하시면 실측할 때 그런 치수를 기입하시면 되는데 실측제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00을 잡습니다. 100 나눠주는 세로 프레임의 두께는 50. 선도 다 그려줘야 돼요. 저희가 이 유리도 저희가 다 그려줘야 되거든요. 일일이 복사해서 쓰는 방법도 있지만 최소한의 명령으로 작업하는 걸로 진행할게요. 45죠. 45. 어차피 이쪽 라인에도 똑같이 픽스 유리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같은 라인에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위치에 있는 선을 합치는 명령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리습에 있는 명령어거든요. ETL 선 하나로 연결, ETL 객체 선택, 스페이스, 선이 하나가 됐죠. 자, 그러면 MA 다시 속성 복사, 바깥쪽 하늘색, 프레임 두께는 100, 두께 50이죠. 저희는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유리는 유리 두께 10, 간격은 45, 밑에도 45겠죠.
자, 그럼 옵셋 100 그리고 45였죠. 중간에 유리 45 위에서 내려주고 밑에서 올려주고, 그럼 딱 유리 사이즈가 나오죠. 다시 MA, 자 유리 파란색,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라인을 한번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선을 합치게 되면 또다시 이제 문을 뚫어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미리 문의 간격을 표시해 두는 거예요. ETL, 자 합치고 100 45 45, 그 다음에 똑같이 MA, 다시 됐죠. 그리고 문을 뚫어주기 위해서 TR 삭제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필렛을 하셔도 되지만 TR로 지우셔도 돼요. 이렇게 특성을 복사해 줍니다. 자, 이제 창 모양이 나왔어요. 이쪽은 이렇게 나눠서 가벽을 쳐서 이쪽 매장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가벽을 석고와 각재로 만들어지는 벽체예요. 실측을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 기둥 끝까지. 그러면 우리가 계약한 매장은 여기까지란 얘기죠. 요 라인, 그러니까 요 라인 밖으로 나가서 벽체를 만들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쪽으로 일단 50mm를 생각하고 합니다. 프레임 쪽하고는 경우가 다릅니다. 여기서 프레임까지 치수 잰 거고, 이제 프레임 치수가 밖으로 나가니까 밖으로 빼준 거고요. 이쪽엔 밖으로 빼줬죠. 이쪽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일단 상황에 따라서 밖으로 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밖으로 뺄 때 여기서 벽에서 끊어줄 필요 없이 한 번에 쭉 연결해 줄 수가 있거든요. 작업하기는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뭐 상황이 맞다면 정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제 판단하에 그냥 구속도는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선을 합쳐줘야 되겠죠. ETL 선택 합치고 안으로 옵셋 50 MA 특성 복사. 이 상태에서 이제 남은 게 기둥이죠. 자, 기둥도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어도 크게 상관없겠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외부 사진을 참고하는 거예요. 프레임 밖으로 기둥이 더 나와 있죠. 양쪽 다 이렇게 더 나와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몇 센치라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도면의 디테일을 위해서 이런 부분까지 짐작으로 기둥을 밖으로 빼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이 프레임 폭을 100으로 잡았을 때 100, 200, 300, 250에서 30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옆에도 비슷하게 나온 것 같고요. 그러면 250을 뺀다는 가정으로 그래 볼게요. 여기서 250이 나는 거죠. 또 여기서 250이 기둥이 더 튀어나온 거예요. 여기 기준으로 X라인 한 개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 만들어줘요. 그러면 옵셋 200 밖으로 빼줘요. 그리고 삭제 필렛 선 연결해 주는 거죠. 필렛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기둥은 같은 라인에 있다는 가정하에 필렛 TR 클릭 지워주고, 자 X라인.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옹벽이나 기둥은 이렇게 까만색으로 합쳐서 그려요. 이렇게 다른 부분처럼 나눠서 가는 게 아니라 기둥, 건물 자체 벽체. 내부 사진을 보시면 프레임이 서 있고 그 뒤에 샌드위치 판넬이에요. 프레임 100, 샌드위치 판넬 100, 200 정도죠. 그러면 외부에서 보면 이렇게 마감재로 마감이 돼 있어요. 이 부분도 뭐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뭐 샌드위치 판넬하고 프레임 2겹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200을 잡겠습니다. 자, 200, 200, 또 250이 나와야 되죠. 옵셋 250, 필렛, 필렛, L 라인, 필렛. 자, 똑같이 이 기둥은 치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자, 라인을 이렇게 잡아주고 또 라인을 이만큼 잡아줍니다. 옵셋 250 튀어나와 있죠. 250. 여기하고 여기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여기도 찍어주고, 복사 C, C 스페이스 객체 선택 스페이스 기준점 끝점. 끝났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X 라인, 옵셋 250 지워주고요. 필렛 됐죠? 같은 라인이죠. 필렛. 자,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그럼 똑같이 MA 특성 복사 노란색 라인, 자, 똑같이 복사해서 입혀줍니다. 설명을 드릴 게 하나 있는데, CAD는 지금 보시면 밑에서 위로 찍는 거는 이 닿는 부분이, 모든 부분이 다 선택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죠. 모든 부분이 다 선택이 됩니다. 근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구역이 다 선택되어지는 부분만 하이라이트가 돼요. 밑에서 올리게 되면 지금 양쪽에 있는 드래그된 모든 게 걸리죠. 근데 이 네모만 하고 싶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마찬가지로 MA 특성 복사 노란색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돼 가네요. 이제 그 다음 해줄 작업은 해치 작업이에요. 해치는 단축키는 H고요. 해치 스페이스. 명심하셔야 되는 게, 해치가 들어가는 부분에 기둥하고 이제 벽체는 같은 해치잖아요. 그러면 따로따로 넣어주면 안 돼요. 한 번에 넣을 때 같이 넣어야지 이제 수정하기도 쉽고 손이 두 번, 세 번 가지 않게 됩니다. 클릭하시고 이제 ESC 같은 다른 걸 누르시면 안 돼요. 클릭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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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ESC. 그러면 해치가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색깔 변하는 게 보이시죠? 이제 가벽은 또 가벽끼리 또 넣어주는 거예요. H 스페이스 클릭하고 또 가벽 클릭하고, 뭐 닫힌 경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크기를 좀 조절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이즈 조절하셔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ESC. MA는 모든 게 다 복사가 되거든요. 해치 속성 또한 복사가 돼요. 그러면 MA 솔리드 복사하기, 복사가 됐죠. MA 가벽 클릭, 복사가 됐죠.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제만 있으면 어떤 형태의 현장을 실측해 오셔도 MA로 복사해서 옮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새로 프레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L MA 복사해 주시고 50. 실측지를 보시면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어요. 유리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칸. 일곱 칸을 나눠야 되는데 정확한 치수대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럼 CAD 명령어가 있어요. divide
DIV까지 쳐야 돼요. 스페이스 등분할 객체를 선택. 그거 7개죠. 7개 하면 이렇게 X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C 복사, C 스페이스 객체 선택 스페이스 기준점 잡으시고 이렇게 복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옆으로 이제 50이니까 25씩 옵셋 25 하시면 50인 프레임이 되는데, 이렇게 옵셋을 2번 하는 불편함을 없애주는 게 또 리습이에요. 이 기준으로 양옆으로 옵셋을 해주는 게 있어요. MO라는 명령어인데요. 무브가 아닙니다. MO. 그 다음에 프레임 두께가 50이죠. 기준으로 50만큼 좌우로 빼주는 거예요. 50 지우고 특성 복사. 자, 그러면 굳이 여기도 기준점을 세우고 옵셋을 당길 필요가 없어요. 양옆 기둥 프레임 2개 선택하시고 C 복사, 그리고 기준점을 여기 잡으시면 돼요. 이 X 표시에 클릭하시고 X 표시에 클릭하시면 이제 똑같은 위치에 정확하게 프레임이 생기는 거죠. 이제 이쪽에도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복사 C 이렇게, 이쪽에도 미리 복사해 두겠습니다. C 기준점 이렇게 됐습니다. 옆에 프레임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그러면 디바이드 div 7개 똑같이 복사해 줍니다. C 클릭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릭 복사해 주시고요. 여기는 창이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입니다. 디바이드 세 개 복사, 그리고 양옆으로 옵셋 MO 50 클릭 지워주시고 MA 특성 복사, 이제 X 표시를 지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아니면 뭐 이렇게 클릭해서 지울 수도 있겠지만, 리습을 응용하면 정말 또 쉽게 지울 수가 있어요. 어떤 리습이냐 하면 SX하고 L로예요. 선택한 도면층만 표시하고 L로 하시면 복귀되는 거예요. 도면층이 0번이잖아요. 0번 도면층. 그러면 SX 스페이스 객체 선택 스페이스 하시면 이렇게 일반 라인만 남아요. 그러면 다 선택하시고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복귀 L로 이렇게 하면 한 번에 지울 수가 있어요. 이런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면층을 각자 다르게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게 지워졌네요. 색깔이 안 들어가서. 이제 프레임 안에 있는 유리 표시만 지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TR 이건 좀 수동으로 지워주셔야 됩니다. 여기 50 TR 이제 다 완성이 되었죠. 문하고 창문만 달아주시면 됩니다. 뭐 지금 당연히 치수가 같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하시면 되거든요. 기준점도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운데점, 중간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클릭하시고 중간점 똑같이 복사 중간점. 지금은 당연히 문 치수가 똑같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실측을 하시면 문 사이즈가 당연히 다를 거예요. 1000도 있을 거고 뭐 900도 있을 거고. (900짜리) 문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문을 이렇게 복사해서 중간점 잡으시고 이렇게 하면 치수가 달라요. 당연히 안 들어가겠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문 사이즈에 맞춰서 X라인 하나, 두 개를 만들어 주시고요. 원형을 만들어 줄 건데요. CI 치시면 서클 나오죠. 스페이스 중간점 잡아 주시고 원형은 문 사이즈만큼 반원이죠. 이렇게 되면 자, 여기서 특성을 복사해 주시고 MA 클릭 문 두께만큼 X라인을 한 줄 더 해주세요. 이 원을 어디서 자를 건가, 지금 선을 보면 두 개가 있잖아요. 위쪽에 있는 X라인을 클릭해 주시고 TR 스페이스 해주시면 이 기준으로 잘리는 거예요. 앞뒤든지 반대쪽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요. 그럼 밑에 걸 잘라줍니다. 자, 그리고 ESC키 이게 바깥쪽은 지워주세요. 이걸 줄이기만 하면 됩니다. 뭐 이걸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명령어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줄여 보겠습니다. 이걸 줄이는 명령어가 스트레치입니다. 스트레치 하시고 밑에서부터 위로 클릭하시고 기준점 찍으시고 반대로 이렇게 스트레치가 늘리거나 줄이는 기능이거든요. 만약 늘리고 싶으시면 클릭하고 기준점 잡고 늘릴 수가 있어요. 근데 줄여야 되니까 S 누르시고 스페이스 기준점 잡으려면 위에 잡으셔야 되겠죠. 위에 클릭 끝입니다. 그러면 선택하고 M 무브 또 기준점 중간으로 잡고 이렇게 넣으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창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작업하시면 돼요. 도면 자체는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치수선을 넣어야겠죠. 치수선 지금 보시면 제가 크기별로 도면 틀을 만들어 놨습니다. 보통 이 안에 다 웬만한 도면들은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항목이 있어요. 날짜 뭐 스케일이라고 축척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 도면 자체는 실제 치수거든요. 뭐 전체 길이가 18m가 넘는 거죠. 이걸 그대로 도면으로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축척이란 걸 적용해서 출력하게 되는 거예요. 원본의 100분의 1, 이게 80분의 1, 50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안에 도면을 넣고 출력하게 되면 A3 용지에 이 80분의 1 비율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서도 스케일 자로 대보면 이제 정확하게 치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완성한 걸 이렇게 복사를 해봅니다. 자, F8번 직교 끄시고, 자, 너무 작죠? 50대 1은 적당하죠? 좀 큰 감이 있죠? 80대 1이 괜찮은 거잖아요. 그러면 80대 1을 복사를 해줍니다. 이건 왜냐면 계속 가져다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또 놓고 하시면 그렇잖아요. 자, 복사를 해줍니다. 여기다 복사해 줄게요. 옮길게요. M 클릭 스페이스 기준점. 자, 그리고 보시면 선이 보이실 거예요. 네모나게. 이게 뭐냐면 치수선을 찍기 위한 기준선이거든요. 지금 만약에 치수를 잰다고 했을 때 이 선이 없으면 모든 치수는 내경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내경을 찍었죠. 또 찍습니다.
또 문까지예요. 찍었죠? 그럼 이 선이 다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중간에. 이러면 출력했을 때 너무 지저분해서 보기도 힘들고, 이런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내부 선을 일정하게 그려두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라인이 아니고, 여기는 보시면 그냥 선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폴리선이에요. 이렇게 사각형을 껐지만 선이 4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 폴리선은 선이 하나입니다. 하나로 되어 있어요. 모든 폴리선은 하나로 된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PL 누르시면 P라인이죠. 폴리선이에요, 이게. 이렇게 굳이 사각형이 아니더라도 선이 하나인 겁니다. 이게 하나의 객체가 되는 거예요. 이 선은 이제 폴리선으로 되어 있고, 설정상 프린트하면 이 선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치수선만 남게 되는 거죠. 일단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줄게요. 직사각형 명령어는 rectangle REC 스페이스 왼쪽 끝점 그리고 오른쪽에 제일 튀어나온 끝점. 이거 보시면 첫 번째 라인은 이게 500이에요. 그 다음엔 300이고 300 간격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옵셋 처음에 500이었죠. 300이죠. 다섯 개 됐습니다. 안쪽에 거는 지워주시고요. MA 속성 복사해오죠. 자, 이렇게 복사해 왔습니다. 치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경으로 넣는 거예요. 안쪽 치수. 그러면 X라인 꼭 직교 해주세요. X라인 스페이스 2번 스페이스 2번 스페이스 2번 왼쪽 편에 있는 내경은 다 잡힌 상태죠. DD 시작점 끝점 요 맨 마지막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바로 전 칸 395 또 일일이 이렇게 하나하나 해주면 피곤하기 때문에 치수도 연속으로 치수 넣을 수 있게 해주는 리습이 있어요. DDF 하시면 치수선을 연속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처음엔 DD로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엔 DDF를 한 번 더 치시는 거예요. DDF 하면 바로 이렇게 치수선이 연결되어 나오거든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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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여기까지 DD 다시 바깥쪽에 이렇게 하시면 깔끔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보시면 천정고 높이가 있어요. 슬라브 430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높인 거예요. 슬라브가 보, H빔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는 걸 보라고 하거든요. 보 높이 3800 프레임 높이 3000 여기까지가 3000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도면에다가 표시해 줄 수가 있어요. 뭐 저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높이는 CH라고 표시하거든요. CH 4300 그러니까 보까지는 3800 일반인 분들은 이렇게만 적으셔도 충분하고요. 뭐 보통 인테리어 회사에 계시다고 하면 회사마다 도면 폼이 있어요. 이런 폼이 그러면 측면에 이렇게 높이 뭐 LPG면 LPG 가스를 뭐 쓰는지 이런 자세한 내용이 있어요. 해당되는 내용을 뭐 평수라든지 이런 걸 적어 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복사해서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양은 잡았는데 결국 중요한 평수를 산출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폴리라인 PL라인 있잖아요. PL 누르시고 클릭하시면 처음에는 이 폴리라인이 얇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는 굵기를 조정해서 이렇게
좀 눈에 보이는 사이즈지만 굵기를 조절하는 법은 PL 누르시고 점을 찍으세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폭이 있어요. 여기 W 그러면 W 시작 폭 지정이 나오거든요. 지금 20mm로 돼 있는데 저는 50mm로 해볼게요. 50mm. 그러면 또 끝 폭 지정이 있어요. 그러면 50mm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스페이스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굵기가 이렇게 굵어졌죠. 이렇게 눈에 잘 보이게 하는 이유는 폴리 라인을 이용해서 면적을 환산할 구역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눈에 잘 보이게 좀 크게 키우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우리 가벽이고 뭐 실측한 정확한 평수를 위해서 기둥까지 빼겠습니다. 이렇게 끊지 마시고 계속 이어주시면 돼요. 폴리라인 클릭하시고 M 이렇게 밖으로 빼줍니다. 면적을 구해주는 리습이 있어요. 평수하고 이제 제곱미터하고 길이까지 구해주는 거죠. AR3 객체 선택하시고 스페이스 하시고 텍스트 높이. CAD는 뭐 텍스트 가로 높이 가로 세로 사이즈가 아니고 높이만 존재합니다. 높이가 즉 글자 크기예요. 500 정도로 스페이스. 그러면 딱 나오죠. 40.64평 면적 134제곱미터. 이게 총 둘레 길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적도는 실측만 잘하시면 안에 있는 내경대로 선을 이렇게 만드시고 외부는 이렇게 다 특성 복사해서 붙이시고 평수 산출하시고 이게 끝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평면도로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여기 맥주집을 차린다. 또 설계 직원은 이런 상가 인테리어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동선을 짤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전문가, 비전문가가 나뉘는 거예요. 일단 부족한 영상 보시면서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전 시간에는 실측을 배웠고 지금은 구족도 그리는 법을 배웠으니까 또 다음 순서에 맞게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